단 9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8억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입니다. 정부가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부로 완전히 종료하겠다고 공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이 나오자마자 집주인들의 계산기는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강남 불패는 끝났다, 매물폭탄이 쏟아질 거다라고 공포를 조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버티면 그만이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유튜브를 보면 죄다 큰일 났다거나 무조건 사라는 식의 자극적인 썸네일 뿐입니다. 정확한 근거를 대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감이 아니라 철저한 국세청 데이터와 통계로 미래를 예측해드립니다. 정부가 노리는 타겟인 9만 명의 정체가 누구인지, 그들 중 누가 매물을 던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데드라인인 8월 9일의 비밀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사정권에 들어온 타겟의 규모부터 냉정하게 분석해봅시다. 국가통계 데이터를 뜯어보면 이번 규제의 직격탄을 맞는 서울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수는 약 9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대한민국 부의 상징인 강남구에 약 2만 8천 명, 법조타운과 고급 아파트가 즐비한 서초구에 약 2만 1천 명, 대단지 아파트 숲인 송파구에 약 3만 명, 그리고 떠오르는 부촌 용산구에 약 9천 명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약 8만 9천 명, 반올림해서 9만 명입니다. 서울 전체 다주택자가 약 37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가장 알짜배기 물건을 쥔 핵심 24%가 이 4개 구에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아주 명확하고 섬뜩합니다. 전국을 다 때리는 게 아니라 이 9만 명을 핀셋으로 조준해서 압박하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이 폭락할까요? 이 9만 명이 무서워서 집을 다 내던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매는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폭락은 없습니다. 강남 다주택자는 일반적인 다주택자와 체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시장은 정확히 3대 4대 3의 비율로 쪼개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30%. 이들이 바로 못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본인 자산보다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무리하게 진입한 갭 투자자들이거나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어서 보유세를 낼 여력이 없는 고령의 다주택자들입니다. 이분들에게 5월 9일은 그야말로 심판의 날입니다. 지금 팔면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내고 수억 원을 챙길 수 있지만 하루라도 늦으면 세금으로 82%를 뜯기고 빈털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송파구 헬리오시티나 잠실 엘스 같은 대단지에서 급매물이 하나둘씩 튀어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30% 때문입니다. 시장의 가격을 흔드는 건 바로 이들입니다. 두 번째 40%. 이들은 꿈쩍 않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찐부자들입니다. 이분들의 계산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내가 미쳤다고 10억 원을 벌어서 8억 원을 세금으로 내냐? 차라리 종부세 1년에 몇 천만 원씩 내면서 정권 바뀔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버티겠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이 물량은 애초에 시장에 나올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강남 집값 반토막 난다는 말은 이 40%의 물량이 잠겨 있다는 걸 무시한 헛소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30%, 우회하는 사람들입니다. 팔려고 하니 세금이 아깝고 가지고 있자니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매도가 아니라 증여를 택합니다.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로 넘기거나 저가양도로 넘겨서 가문의 자산을 지키는 쪽을 택합니다. 결국 이것도 시장의 매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종합해보면 전체 9만 명 중 약 2만 7천 명 정도 되는 갭 투자자들의 물량만 시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강남은 매물이 10%만 늘어도 호가를 2억 원에서 3억 원씩 뚝뚝 떨어뜨릴 수 있는 곳입니다. 폭락은 아니더라도 5월까지 확실한 조정장이 오는 건 팩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아마 대한민국 어떤 유튜브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치명적인 팩트체크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탄 영상에서 잔금 날짜는 5월 9일을 넘겨도 된다, 계약금만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잔금은 내년에 줘도 되나요? 매수자가 돈이 없어서 1년 뒤에 준다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정부의 이번 경과 조치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데드라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시행규칙을 뜯어보면 이번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잔금 청산 기한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비규제 지역은 6개월을 주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 같은 투기 과열지구는 계약일로부터 딱 3개월까지만 잔금 유예를 인정합니다. 5월 9일에 막차를 타서 계약했다고 칩시다. 그럼 3개월 뒤인 8월 9일. 이 날짜가 바로 잔금 데드라인입니다. 만약 매수자 사정 봐준답시고 아이고 돈 구하기 힘드시죠? 잔금은 9월에 주세요 라고 특약을 썼다? 그 순간 5월 9일에 쓴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즉시 취소되고 여러분은 82.5% 세금 폭탄을 고스란히 맞게 됩니다. 매수자가 아무리 사정해도 절대 봐주면 안 되는 선, 그게 바로 8월 9일입니다. 지금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모든 데이터와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움직여야 할까요? 여러분이 파는 사람인지 사는 사람인지에 따라 골든타임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먼저 팔아야 하는 매도자분들. 제발 조금만 더 받자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지금 당장 2월과 3월이 여러분이 죗값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냐고요? 4월이 되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세금 공포에 질린 갭 투자자들이 제발 내 거 먼저 사주세요라며 가격을 후려치기 시작합니다. 매수자들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합니다. 그때 가서 부동산 소장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사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경쟁자가 적은 지금 호가를 5천만 원이라도 낮춰서 계약금을 먼저 받는 사람이 결국 수억 원을 버는 승자입니다. 반대로 강남 진입을 노리는 매수자분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부동산에 가서 집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되 계약은 하지 마십시오. 명함만 주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타이밍은 4월 중순부터 5월 초입니다. 이때가 되면 데드라인에 몰린 집주인들이 던지는 초급매가 쏟아집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아서 갭 투자가 많이 들어간 송파구 잠실, 가락동, 그리고 강동구 고덕동 일대를 집중적으로 보십시오. 고점 대비 3억 원에서 4억 원 빠진 물건을 주울 수 있는 어쩌면 향후 5년 내에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박인세일 기간이 될 겁니다. 매수하실 때 집주인에게 이렇게 툭 던지십시오. 사장님, 제가 5월 9일 전에 계약금 쏴드릴 테니까 세금 아끼세요. 대신 가격은 제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세요. 아니면 저는 다른 집 보러 갑니다. 이게 바로 부의 데이터가 알려드리는 협상의 기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의 타겟은 명확히 9만 명입니다. 그중 30%인 2만 7천 명은 항복하고 매물을 던질 겁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읽고 파도에 올라타야 합니다. 매도자는 8월 9일이라는 잔금 데드라인을 목숨처럼 기억하시고 늦어도 3월 안에는 승부를 보십시오. 매수자는 4월 말, 공포가 절정에 달할 때 과감하게 낚아채십시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는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데이터를 믿고 냉철하게 움직이십시오. 이상부의 데이터였습니다.